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미가 줄지어 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터지던 때 있었죠. 그랬던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걱정만 가득한 얼굴로 살고 있을까요? 걱정은 반으로, 웃음은 100배, 1000배, 만배로 부풀려드리는 시간, 웃음 한 스푼. 한국 최초 웃음 치료 전문가, 한국웃음연구소 이호셉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브리띵이요? 무엇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네. 프랑스에 있는 에밀 쿠에 박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를 들어갈 때 이 말만 하게 했대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이 말만 하기만 해도 치료율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내 생각이, 네. 또 내 행동이, 또 내 재정이, 내 모든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생각만 하더라도 네. 모든 삶 속에서 에너지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맨날 하기 전에 아침 멘트에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항상 그렇게 외치고 시작해야 말씀을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예. 좋죠? 그 말만 들어도. 이게 막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잖아요. 우리 7825번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차에서 한바탕 웃고 출근 중입니다. 오. 왠지 이호셉 소장님이 뭔가 관여하신 것 같아, 이 사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처음에 소장님이 직접 보내신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또 우리 이호셉 소장님 나오시는 줄 알고 딱 보내주셨어요. 예.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걸 복습을 좀 해보죠. 웃을 때는요. 네. 중요한 게 뭐냐, 목으로 웃는 게 아니고 배로 웃어야 돼요. 배로. 아이고 배야 복식호흡. 그러잖아요. 복식호흡이죠. 네. 또 하나는 그런 배짱 좋다 그러잖아요. 네. 배짱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데 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웃는 겁니다. 아랫배. 그렇죠.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래서 웃을 때는 자극적 좀 소리를 좀 크게 하는 게 좋고요. 이야기했던 거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는 10초 정도 길게 웃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스트레스 네네.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아, 웃음에 집중하다 보면 웃음에 그렇구나. 집중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건데요. 배에 힘을 주고 박수 치고 웃는 거예요. 박수를 박수까지. 쳐요? 치고 그때 박장대소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는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예.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게 웃음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웃어버린다. 웃어버린다. 웃어버릴 거야. 그래서 운전할 때 한바탕 박수만 치고 웃는 것만 하더라도요. 10초만 웃어도 활기차게 나. 한번 해볼까요? 5초만 해볼까요? 5초만. 한번. 네. 자, 어깨 딱 펴시고 표정 네. 발달합니다. 네. 박수 치면 시작!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놓으시면 안 돼요. 안 돼, 소리만, 안 소리만. 됩니다. 네, 소리만. 알겠습니다. 예. 소리만. 이 웃음으로 이제 웃음 치료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해오신 지가 벌써 몇 년? 25년. 정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보셨겠네요. 예, 그럼요. 점점 그러면 해가 쌓일수록 진짜 이 웃음에는 비밀이 있다. 네. 자신감이 붙어가시겠어요. 그렇죠.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에 복이 온다고 하죠. 네. 실제로요. 웃음은요. 성공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성공? 성공하고도 또 웃음이라. 갑자기 번쩍이네요. 귀가 탁 트이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첫인상을 딱 보잖아요. 예. 4초 만에 결정된대요. 첫인상? 째깍 하면 결정이 되어버린대요. 근데 거기서 미소 짓고 있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네. 첫째 그냥 호감이 든대요. 저 사람 첫인상에서. 첫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인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학의 아버지라 중에 한 분인 데일 카네기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의 85%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다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미소다,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소를 짓게 되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나의 관심이 있구나라고 표현해주는.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소, 웃음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질까요? 아닌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실까요?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미소와 웃음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에너지 주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미소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미소 이렇게 지금도 뭐 워낙에 이호셉 소장님도 하나 미소하지만 웃는상이셔서.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떤 근육의 어떤 그 선천적인 그걸로 인해서 웃는 게 네. 이게 좀 호감 있게 웃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썩소? 냉소 약간. 그게 약간 예. 냉소 막 이렇게 타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타고난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자연스럽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웃음을 연습할 때는 보통 작게 미소 지을 때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서 크게 웃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아, 활짝 웃어라. 그렇죠. 예, 활짝 어설프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실 이런 맞아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아예 활짝 웃어버려라. 어, 그렇죠. 과감하게. 그래, 연습할 때도 그렇게 웃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차지죠. 8359님이 정차 중에 따라서 박수 치면서 웃었더니 스트레스는 날아가는 듯 하네요. 그런데 왠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약간 웃음이 운동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거 운동이다 하면은 그래도 10초, 20초 웃는 게 가능한데 그래요. 그냥 웃으려고 그러면 왠지 쑥스럽고 네. 한 5초 웃다가 이렇게 자자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음에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웃음을 우리의 복을 불러들이는 운동이 바로 웃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아침에 이렇게 웃잖아요. 그리고 운동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웃음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좀 크게 약간 길게 하는 부분들. 그러면 웃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소장님의 그 웃음 10개명 중에 세 번째가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맞아요. 아침에 첫 번째 오.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다. 이런 게 맞아요. 있네요. 아침 공복 웃음. 공복 웃음. 아 그게 또 시간대별로 달라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고 다 기분 좋죠.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처음 시작 자체를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는 그 밝은 표정, 웃음 소리 그것이 무의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입력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이니까 아침 운동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산소 운동으로 웃음을 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산들따라님이 아까 저랑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실없이 웃는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웃게 된다는데 이분께는 어떤 처방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웃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인관계 딱 누굴 보고 웃어주는 게 있고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굴 위해서 웃어줘야지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아침에 웃고 시작하는 건 좀 달라요. 운동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웃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 뭐냐면 누가 앞에 차가 끼어들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렇죠. 차가 예. 쫓아가서 자기도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웃음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그렇구나, 나 웃어야 되겠구나. 웃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웃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침마다 웃기 시작했는데요. 예. 어떻게 웃었냐면 차 운전 시작 전에 한번 더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라합니다. 자, 행복기름 채워라. 행복기름 채워라.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워야죠. 채워요. 안 채우면 못 가잖아요. 예. 멈춰서는 게. 예. 마찬가지로 나의 행복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초 이상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약간 예열하면서 웃어주는 거죠. 예.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기름 채워라. 행복기름 채워라. 자, 10초만 시작. 이렇게 하고 누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운동이니까. 예. 또 한 번에 두 번째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동 끄기 전에 한 번 더 웃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두 번만. 예. 그래서 시동 끄기 전에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 행복기름 채워라. 행복기름 채워라. 시작.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웃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묻더래요. 무슨 좋은 일 있지? 이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소 짓고 이 사람을 하게 친절하게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자신감도 느껴져요. 이분은 누굴 위해서 보여주고 웃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바꾸어지는 큰 에너지 됐는데 이분이 10일 정도 매일마다 웃었는데 이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자기 차를 끼어들면 따라가서 자기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통에서 위험해요 이게. 네,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10일이 지난 후에 아침에 또 웃었대요. 운동이니까 나를 위해 웃어주는 거죠. 자, 행복기름 채워라.
회고 난 다음 출발했는데 그날따라요 다 이뻐 보이더래요. 아,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누가 차가 딱 끼어들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시베리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대요.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아. 이렇게 웃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여유와 힘을 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되게 중요하다. 저렇게 이렇게 막 웃었더니 7122님이 그만 웃기세요. 출근길 웃다가 운전하면 사고 나요. 시삼사님은 따라해보니까 힘드네요. 이거 반복으로 복습해야겠어요. 운동이니까. 운동이니까 힘드십니다. 예. 이렇게 몸에 배기 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도 잠시 그 전한 말씀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다녀올게요.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박하수. 네, 아침엔 TBS 오늘 웃음 한 스푼 한국 최초 웃음 치료 전문가 이효셉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웃음이 능력이 있는 거라면 네. 막 웃어가지고 성공한 웃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많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 있죠? 네. 그분들은 웃음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강호동 씨 같은 경우. 웃는 걸 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소 짓고 웃는 연습 많이 했다고. 사실 그 강호동 씨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창 씨름을 하실 네. 때 인상과 그러죠. 예능인이 되었을 때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죠. 오. 그래서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캔트리 페닉이라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 내에서 웃음 횟수가 늘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생산성이 40에 300%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까 직원들이 막 300%. 웃으면서 일을 해도 생산성이 40% 올라간다고요? 웃음 횟수가 늘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대한 이 지수가 훨씬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웃음이라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끌어내줘야만이 성과를 내잖아요. 네. 집중하게 만들고요. 네. 삶에 여유를 주게 되고요. 활력을 주는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웃음인데 또 웃음은요. 얼마만큼이냐면 성공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서비스업의 친절은 기본이잖아요. 네. 미국 LA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소 짓기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소를 연습을 시켰던 그 슈퍼마켓 편의점 있잖아요. 네. 그것과 웃지 않는 사람이 약간 비교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자주 웃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도둑이 없대요. 도둑과 강도가 없대요. 미국은 총을 꺼내잖아요. 네. 강도가 들어와서 웃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한대요. 나하고 친하구나.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 웃으면 나하고 친하구나라고 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총을 꺼내지를 못한대요. 그럼 앞으로 강도를 만드는 것이 활짝 웃어주면 또 나으려나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갈까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대인관계 중에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인대칭이라고 하거든요. 미인대치.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미소 짓고 인사할 때 대부분이 미소 짓는데 웃는다는 거죠. 그쵸. 그 미소와 인사가 벌써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요 이게 말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미소예요. 또 칭찬은 뭐예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해도 난 당신 좋아요. 당신은 말에 경청하고 있어요.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미소와 웃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오히려 뭐 감정 노동자라 그래서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죠. 그냥 뭐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자꾸 나더러 웃으라 그러는데 난 별로 내 마음이 그렇지도 않은데 네. 이렇게 좀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마침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웃음이라는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을 꺼내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타이 듣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이 반대로 아이씨라고 나면 화를 내면 최근 예.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소와 웃음은 최고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소화, 나 괜찮아, 나 멋져, 너 수고했어, 힘내.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짓는 웃음, 미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너무나 지금 미소 운동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표정으로 지는 미소도 되게 중요하고 소리 내서 웃는 웃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에는 웃음을 하게 되면 미소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온다. 따라온다. 웃음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래요. 이렇게 약간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웃는 거, 예. 미팅 전에 웃는 거,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 한바탕 웃기만 하더라도 내 에너지가 바뀌어져 버려요.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9250님이 저는 웃음이 많은 편인데 요즘 같이 일하는 과장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를 지켜야 할까요?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너 괜찮아. 너무 힘들지.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고요. 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표현 중에 미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에게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지금 또 한 가지는 하나는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어버리는 시간. 의식이 중요해요. 내가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웃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 또 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리, 이 생각들이 중요한 자기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 힘이 되겠죠. 예. 저런 상황에서 바로 막 미소가 나오거나 웃음이 안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네. 약간 도움닫기 형식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줘라. 말을 걸어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장착이 난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지나갈 거야. 그렇죠.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 웃는다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미소를 짓기도 왜 사진 찍을 때도 많이 좀 웃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웃음이 좀 잘 안 나오는 걸까요? 우리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문화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유교적인 어떤 그 문화. 저 고향이 안동인데요. 특히 아버지들. 그렇죠. 경상도 네. 아버지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바로 이제 우리가 웃음이라는 걸로 성공을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졸업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었대요. 자, 지금 사진 찍습니다. 잠깐. 근데 거기에는 가짜 미소가 있었고요. 진짜 미소가 있어요. 진짜 쥐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진짜 미소를 지었던 사람이 또 행복지수, 성공지수, 연봉까지 다 높더라는 거예요. 이 미소가 그냥 미소 짓는다 짓는 거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미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냐, 자신감 있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웃는 거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네. 예, 남 뭐 그 생각도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오늘 웃는다. 나를 위해 오늘 미소 짓는다.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웃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어떻게 하냐면요.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있잖아. 원하는 거? 갑자기 원하는 거. 로또가 생각나니까. 부자? 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일단 치고. 액수도 있죠. 예.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도와주죠. 그 기분으로 웃는 거예요. 내가 미팅 중에 이 사람이 잘 될 거야라고 그 생각으로 웃는 거죠. 어깨 펴고 표정 밝게 하고 네. 다 이루어졌어. 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죠. 네. 그리고 웃는 거예요. 하하. 이렇게. 똑같은 걸 실제로 이런 성공한 사람한테 쓰는 방식들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어. 가졌어요. 원하는 걸 원했어. 그걸 상상하면서 하면 정말 진짜 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게 뭐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뭐지라고 하면 그거 옮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네.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웃음연구소 이호셉 소장님이었습니다.